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2025년 새해가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해 1월 1일 신정부터 기업들의 이슈들 먼저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새해부터 어떤 기업들의 짚어볼 만한 이슈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IPO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 공개 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첫 번째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인 미트박스 글로벌이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유가 증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트박스 글로벌은요, 지난달 수요 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이 비교 기업을 조정해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이전에는 23,000원에서 28,50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전 대비 17% 정도 낮춘 19,000원에서 23,000원으로 재도전하는 겁니다. 이 미트박스 글로벌은 2014년 설립된 축산물 1차 판매자인 수입업자, 육류 가공장 등으로부터 식당, 정육점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B2B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사인데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식당은 식자재 구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판매자는 전국 단위 온라인 판로를 열 수 있는 점이 이 회사의 특장점입니다. 저번보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대폭 낮추면서 재상장을 준비한 건데요. 일단 이달 일반 청약 일정을 소화하는 기업은 이 미트박스 글로벌뿐만 아니라요. 아스테라시스, 데이원 컴퍼니, 와이즈넛, 삼양 NC컴, 위너스, 아이지넷, PIE, LG CNS 등이 이렇게 줄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단연 LG CNS일 것 같은데요. 이 LG CNS는 LG그룹의 정보기술 서비스 계열사입니다.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첫 문을 여는 LG CNS의 예상 규모는 1조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후 상장 후에 예상 시가총액은 5조 원대 수준인데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3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을 했고 최근 3년간 견조한 매출액과 경쟁 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공모 구조를 지녔던 HD 현대마린솔루션도 IPO 흥행에 성공한 만큼 업계에서는 얼어붙은 IPO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50%에 달하는 높은 구주 매출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트박스 글로벌과 아스트라시스 등 7곳은 전량 신주 매출에 동의한 만큼 구주 매출의 우려도 없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구주 매출을 상장 완수를 목표로 우선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함께 상장일 따상의 부담이 없는 350억 원 이하의 몸값을 가진 삼양 NC캠, 위너스, 아이즈넷 등이 있고요. 와이즈넛은 자발적으로 공모 주식수를 절반으로 대폭 줄여서 상장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철회한 기업들의 패잘부활전 그리고 LG CNS 등의 대여가 등장하는 만큼 어떤 시장의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IPO 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월에 이제 시장 공개를 하는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 투자자들의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짚어볼 기업은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한국 타이어가 타이어 제조사를 넘어서 배터리, 열관리 기술을 아우르는 종합 자동차 부품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 한국 타이어가 세계 2위 자동차 열관리 기업인 한운 시스템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한운 시스템 최대 주주인 한행컴퍼니가 가진 구주 취득을 마치면서 한운 시스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국타이어는 이 한운 시스템 인수를 글로벌 자산 총액이 26조 원 규모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타이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재계 30대 그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운 시스템을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운 시스템은 1986년에 한라그룹과 미국 포드가 합작한 한라공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관리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기술로 꼽히는 열관리 기술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런 한운 시스템을 한국타이어가 인수를 지난 하면서
네, 인수를 하면서 지난 2021년 배터리 제조 합병에 이어서 비타이어 부문인 배터리의 열 관리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는데요. 한국엔 컴퍼니 그룹과 한운 시스템은 자원과 기술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미래 성장력 동력에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캐즘 장기화로 주춤을 하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궁극적으로 전동화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가올 부품 경쟁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 시너지를 위해선 한운 시스템 인스라는 승부수를 건진 한국타이어가 또 어디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도전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또 이 한운 시스템 인수로 재계 30위권에 도약한 것은 특히 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은행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 은행권에서는 조직과 경영 전반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5대 시중은행 중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렇게 5개의 시중은행 가운데서요. 신한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다 교체가 됐습니다. 먼저 정진한 신임 우리은행장을 시작으로 이완주 신임 KB국민은행장과 이호성 신임 하나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취임이 진행이 됐었고요. 강태영 신임 NH농협은행장 취임식까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시중은행 중 모두 올해 대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은행부터 살펴볼게요. 기존 31개 본부 130부의 체제를 27본부 117부 체제로 조정을 했고요. 우리은행은 본부 조직을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하고 부행장 정원도 기존 23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나은행은 본점 12개 부서를 기존 부서에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신한은행은 본부 부서 슬림화와 현장 영업력 강화를 위한 부서장 정기 인사도 단행을 했는데요. 이런 통폐합과 조직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농협,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희망퇴직 대상자 나이를 38세 이상으로 낮추면서 인사 적체 해소와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올해 본격적인 책무 구조도 시행에 따른 내부 통제 강화가 한창입니다. 책무 구조도란 임원별 내부 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 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 통제 책임 영역을 설정해서 금융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이런 책무 구조도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와 함께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기업 문화 정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새해인 만큼 신년사에서도 5대 시중은행장 모두 내부 통제 관리와 감독 강화, 조직 체질 개선을 강조를 했습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에서는 이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을 했고 임원별 역할을 세분화했는데 이 신한금융의 경우는 직속기구로 독립 편제를 했습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정부의 1.8%대 경제 성장률과 시장의 원달러 환율 1,500원 선 전망,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 은행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은행권과 더불어서 보험과 카드 업계의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과 카드사 CEO들도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경영전략 핵심 키워드로 혁신과 경쟁을 꼽았는데요. 보험업계는 새롭게 도입한 회계 기준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규제와 금리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그리고 기후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격변기에 놓인 경영 환경 속에서 여기에 또 금리 인하까지 겹쳤잖아요. 때문에 보험사들은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 킥스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험사들은 금리 인하와 회계제도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부담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인 영향을 다한다. 이런 또 방침인데요. 회사별로 신년사를 통해서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헬스케어와 신탁, 시니어 비즈니스 등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또 더 나아가 사후까지도 연계 관리하는 서비스로 차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2025년은 경기 침체 우려, 저출산과 고령화 및 기후 위기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였었고, 이제 이러한 복잡성은 상수가 됐다면서 복잡한 경제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조직의 민첩성과 안정성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카드 업계는요,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조달 비용이 줄면서 좀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결제 분야를 둘러싼 페이사들과의 경쟁, 그리고 신용 판매업 악화로 수익성 방어를 위한 고민 또한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은 변화와 혁신의 의지로 카드업의 본질을 향해 묵묵히 도전하자며 페이먼트 프로세스 혁신과 스캔들 제로, 페이먼트 경쟁력에 따른 시장 지위의 확대, 지속 가능한 수익성 창출이 카드사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적 지향점이라고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험업과 카드업계의 사장들의 신년사를 통해서 2025년도의 지향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험과 카드업계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각 회사별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번으로 이번에는 인공지능, 이 AI 로봇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새해를 맞아서 우리 기업들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습니다. 이 로봇 사업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그리고 웨어러블까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산업의 판이 계속 커지면서 생성형 AI 개발의 속도가 붙자 이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사업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넥스트 AI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연초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로봇 산업의 분야를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요. 콜옵션을 행사해서 기존 14.7%에서 35%로 지분율을 늘리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을 했습니다. 로봇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보관인데요. LG그룹 역시 로봇 산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구강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LG의 미래로 AI와 로봇을 꼽았는데요. LG는 AI 기반의 서비스 로봇 클로이를 앞세워서 유통과 물류 등 기업 간 거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PPT에 제가 이 준비를 한 오른쪽 사진이 이 클로이라는 로봇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도 미국 AI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좀 굵직한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만큼 더욱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국제 로봇 협회는 2026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1년보다 2배 넘게 성장할 거라 이런 전망인데요. 로봇 시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또 다른 기업들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지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유통업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좀 피부로 와닿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식음료와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가격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기업들도 원자재값 상승과 탄핵 정국 등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식품 회사들은 밀가루, 코코아 등 주요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제과 제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오리오는 이달 1일부터 초코를 사용한 대표 제품들의 가격을 모조리 올렸습니다. 초코 송이가 기존 1,000원이었는데요. 1,200원으로 200원이 올랐고요. 참 붕어빵은 4,200원이었는데 4,500원으로 300원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혜태제과도 홈런볼, 포키 등 초코가 들어간 10개 제품의 가격이 평균 8.6%가 인상이 됐는데요.
과자뿐만 아니라 음료와 맥주 가격도 올랐습니다. 동아 오츠카는 포카리 스웨트와 데미소다 등 주요 음료 제품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또 코젤, 페로니 등 수입 맥주 가격이 약 10% 올라서 기존 12,000원이었던 수입 맥주 4캔 묶음 판매도 13,000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화장품 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에뛰드의 단색 섀도우 제품의 가격은 500원이 인상이 됐고요. 설화수는 오는 3월에 가격 인상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샤, 어퓨를 운영하는 에이블 CNC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섀도우와 립 펜슬, 리무버 등 18개 제품을 최대 2,000원씩 올렸습니다. 새해부터 생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전국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질 것 같은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무한항공 공항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서 모기역인 애경그룹에도 좀 불똥이 튀었는데요. 계열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재조명되면서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 애경그룹 브랜드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애경그룹 브랜드를 불매하자는 글과 함께 브랜드 목록이 쭉 올라왔습니다. 소비자와 밀접한 생활용품, 쇼핑몰, 화장품 브랜드가 대다수였는데요. 애경그룹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 29일에 장영신 회장에 나서서 신속히 사고를 수습했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사과문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98명의 사상자를 낸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언급하면서 애경그룹에 대한 반감을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제주항공 예약 취소권 환불과 자회사 브랜드 불매 운동까지 겹치면서 애경그룹의 타격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규모는 2,606억 원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제주항공은 참사 후 3월 29일 이전에 출발하는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는 취소를 약속해서 취소권은 아마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애경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애경케미칼도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여행 수요 회복이 겹치면서 애경그룹의 힘이 되던 제주항공에 어려움이 겹쳤고 불매 운동 등으로 이미지 타격이 겹치면서 애경그룹의 위기가 좀 닥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주항공이 발표한 유가족 지원, 이 향후 보상 계획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직원 260명을 파견했고요. 추가로 계속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족 보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유족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주항공은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등 국내 5개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고요. 이 보험사는 영국 악사 재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들어서 10억 달러 한도로 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어, 이 폭발한 여객기와는 별도로 탑승객과 화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구체적인 보상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기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다만 국제적 규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유족들은 1인당 최소 2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다가 사고 조사 결과 항공사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배상액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현장 상담 창구를 가동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설업계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업계도 원자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불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 신년사를 통해서 각 기업별로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는 올해 경영 방침으로 안전과 신규 상업 발굴 등을 제시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지향적인 신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김보연 대우건설 대표이사도 안전이 확보가 돼야 실적과 성과가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을 최우선하기로 하는 걸 키워드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DLENC 롯데건설, SK 에코플랜트도 안전에 더해서 경영 효율화를 강조했습니다. 박상신 DLENC 대표는 모든 사업 추진은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신규 수주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도 경영 효율과 체질 개선 실천을 목표로 삼았고요. SK 에코플랜트 장동현 부회장과 김영근 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키워드로 주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건전한 재무 구조와 안정적인 사업 구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업계 경기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건전성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빠르게 달려와 봤는데요. 8개를 제가 오늘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트박스 글로벌을 시작으로 9개의 기업이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 IPO 시장이 냉대를 받아왔잖아요. 계속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LG CNS를 필두로 K뱅크, DN솔루션즈, 서울보증보험 등 수조 원대 대형사에서 IPO를 재도전하면서 이 IPO 시장에도 훈풍이 불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 이걸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국타이어가 한운 시스템 인수 절차를 끝마치면서 타이어 업계에서는 최초로 재계 30위권에 들어갔다. 이거를 좀 주목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국내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이 교체가 됐다. 이 은행장이 전부 다 거의 교체가 된 건데요. 거의 다 조직 슬림화, 경영 효율화로 내부 통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었고요. 임원별의 역할도 좀 세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도 이제 이어서 보험사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업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요즘 굉장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강조되면서 이런 불안정을 위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로봇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웨어러블 등 로봇 산업판이 확대가 됐고 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오리온, 동아우츠카, 아모레퍼시피 등 유통업계가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물가를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한공항 참사 책임론으로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건설업계의 이제 기업 회장들의 신년사를 통해서 건설업계가 2025년은 어떤 중요점을 두고 전망을 바라보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주간의 기업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의 주요 기업 이슈들을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